이어서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시죠.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제도 개선 TF의 부팀장을 맡고 있는 허윤정 전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갑 교수의 인터뷰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굳이 설명 말씀 안 드리고 바로 질문 드려가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괜찮습니다. 국립감염병 연구소만큼은 남겨둬야 된다라는 이재갑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국립감염병연구소의 기능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하더라도 예. 그 기능이 남는 걸로 그렇게 현재 정부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럼 네. 지금 두 분 말씀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전에 정은경 본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요. 예. 그 이전에 본래 NIH라고 해서 국립보건원이었습니다. 근데 국립보건원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똑같이 1급 기관이에요. 예. 예, 같은 레벨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소속된 기관처럼 예. 약간 이렇게 격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하면 예. 질병관리청은 그 자체로 차관급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급 예. 기관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1급 기관, 1급 기관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네. 하나의 기관이 청으로 승격되니까 국립보건원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복지부로 직접 보내면서 네.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게 서로 상생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와의 합의입니다. 이건 합의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인하신 말씀이신 거죠? 물론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알겠고요. 그러면 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그 질병관리본부 이제 청으로 만약에 승격되면 청이 되겠는데 청 산하에 둔다라는 것도 확인된 내용입니까? 감염병 연구의 그 기능은 그 국립보건원의 현재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유전치연구센터, 질병연구센터, 감염병연구센터가 있고요. 예. 이 세 개가 합쳐져서 국립보건원의 기능이 있는 거고 예. 이것 이외에 다른 기능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가게 되면 네. 감염병 연구 기능은 그 CDC, 그러니까 질병관리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죠. 그쪽에 남으면서 강화되는 것이고요. 예. 국립보건원은 그 외의 기능들과 또 감염병 연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추가적인 연구를 아예 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고 네. 국립보건원은 그거보다 훨씬 더 다른 형태로 강화되는 조직으로 예. 예, 그렇게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국립보건원 말고 감염병 연구소는요? 예, 감염병 연구 기능은 질병관리청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통정리 이미 네. 끝났다. 그러면 지금 이재갑 교수가 현재 지금 안은 그렇고요. 예. 이게 이제 국회를 거치면서 예. 예를 들어서 이 논의가 보완될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 안이고 네. 예, 현재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도 좀 헷갈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헷갈릴 것 같아서 그 확인차 다시 한번 네. 정리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재갑 교수가 조금 전에 제기했던 문제는 국립보건연구원은 넘어가더라도 보건복지부 산으로 가더라도 네. 국립감염병연구소만은 남겨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이렇게 남겨야 된다는 주장에는 이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승격 안에는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주장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이걸 좀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 특히 이재갑 교수님이 인식하고 계시는 거는 네. 국립보건원이 아니라 현재의 명칭인 국립보건연구원을 생각하시는 거고요. 연구 기능만 담당하는 예. 그런 역할로 국립보건연구원이 아니라 예. 본래 외국도 똑같이 있는 NIH 국립보건원 이런 기능이 있는 1급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별도로 발전시켜야 되는 그렇게 해서 질병관리청과 코업해서 네. 보다 더 강화된 역할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럼 제가 한번 이해한 대로 정리해서 확인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감염병 연구 기능은 네. 그러니까 국립보건원이 걸로 간다 하더라도 감염병 연구 기능은 질병관리청에 이제 계속 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리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정부안은 그렇고요. 예. 지금 그 정부안이 예. 예를 들어 국회와 이런 데를 거치면서 네.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정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예를 해야 되는 들어서 건가요? 지금 국립보건원도 강화가 되고 네. 질병관리청도 강화가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땐 베스트고요. 예. 둘 다. 예.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행안부가 전체적인 조직이나 인력을 관리하다 보니까 양쪽 다 모두 강화하는 게 그렇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속칭 문제, 그러니까 TO 문제 이런 게 발생한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네.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생각하는 그런 둘 다 윈윈하는 예. 그런 전략으로 마지막까지 가면 좋겠는데 예. 그건 이제 저희 바람이고 예. 이 디테일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조직이나 그런 인력이나 이런 이 전체 실링 이런 것들의 좀 그 제한 때문에 네. 최종안이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서 있습니까? 민주당은 지난 코로나를 거치면서 명확한 입장이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는 건 그냥 단순한 규모만 키우겠다거나 위상만 높이겠다가 아니라 단연코 전국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전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네. 그 헤드로 그 리더십을 갖는 조직으로 위상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큰 그림, 그러니까 디테일한 논의가 다 완성된 게 아니라 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간다라고 하는 큰 그림만 확정돼 있는 거고 다른 것들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논의를 지금 성숙시켜 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방향만 잡혀 있는 거고 구체적인 방법은 여지가 얼마든지 지금까지 열려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 질문 드리기가 더 자유로운데요. 이재갑 교수가 제기됐던 두 번째 문제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최소한 지방청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학자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감염병을 잘 대응하기 위한 전달 체계인데요. 네. 이제 그것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의 그 취지, 그거는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예. 근데 감염병 대응 센터나 아니면 그것이 그 본부나 아니면 보건소 그 전달 체계까지 네. 이게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간다 하더라도 예. 사실은 그 모든 전달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훨씬 더 꼼꼼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력이.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전달 체계가 현재는 지자체 소속인데 그런 전달 체계를 지자체와 잘 소통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예. 이건 좀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재갑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취지, 네. 그러니까 감염병을 잘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100% 공감하고요. 예. 그 취지가 잘 살려지기 위한 실제 방법론, 이거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앞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지금 이재갑 교수하고 저희 제작진이 다시 통화를 했는데요. 네. 지금 확인한 바로는 이재갑 교수는 행정안전부 안에는 감염병 네. 연구 기능까지 떼서 복지부가 가져가는 거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네. 의원님 말씀과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은 본래 국립보건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잠깐 요 설명을 좀 뜬금없지만 드리면 이전에 복지부의 그 방역을 담당하는 과 한두 개가 출발을 해서 이게 국립보건원의 방역을 담당하는 역할로 갔다가 이게 CDC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질병관리본부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는 그 논의가 정반대였어요. 아니 어떻게 국립보건원이라는 큰 조직을 질병관리본부의 산하로 보내냐. 네. 이런 논쟁이 거꾸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니까 이제는 국립보건원의 본래 역할을 회복해서 각각 더 상생하면서 더 키우자라고 하는 게 현재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안이고요. 감염병 연구센터라고 하는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은 축소되어 있는 기능이거든요. 되게 알겠습니다. 작아진 기능이니까 이걸 확대해서 감염병의 연구 기능은 질병관리청으로 가더라도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브로드합니다. 국제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키워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럼 네. 마지막으로 요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보건복지부로 복수 차관제를 해가지고 보건 담당 차관을 두는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보건 담당 차관이 결국은 질병관리청 그러니까 속칭 핸들링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전혀 무관한 얘기고요. 예, 현재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복지부보다 훨씬 조직도 작고 예산도 작은데 네, 이미 복수 차관이거든요. 음흠. 정부 부처의 많은 부서들이 복수 차관을 갖고 있는데 네,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영역이 아주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껏 단수 차관으로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보건 분야의 차관이라고 하는 게 감염병만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보건의료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보건의료 정책이라든가 네. 아니면 건강보험이라든가 굉장히 브로드하고 다양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예, 복지부의 2차관제는 음. 감염병을 핸들링하기 위한 그런 오해로 협소하게 보실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업무가 많아서 질병관리청 그 간섭하고 싶어도 간섭도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정말? 만한 여력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제도 개선 TF 부팀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허윤정 전 의원이었습니다.